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교과서 126페이지 참된 우정과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론 영상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론 수업을 완료하고 팅커벨로 확인 문제 연습을 하고 이론 수업을 좀 최대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고 기초적인 학습 내용은 스스로 학습하고 선생님이 어려운 내용들은 심화 보충하고 우리 친구들이 주된 목표로 사는 우리 학습 목표인 발표하는 능력,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초적인 단계의 영상은 이 영상을 보고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큰 대단원의 목표는 우리가 이전에 대단원에 배웠던 가정에 의해서 친구와의 우정,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큰 두 번째 단원인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처음으로 만나는 타인은 부모님, 가정이라고 했고 두 번째 만나는 확장된 연계로서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와의 우정을 맺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131 운동에 대해서 교육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 있죠? 요거의 일환으로 여러분들도 도덕적 이야기를 연말엔 다 구성하고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만나는 소단어는 우정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정의 의미, 우정이란 단어의 의미, 그리고 우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는 교실에서의 친구들, 그리고 이건 1%의 기적이라는 언터처블이라는 영화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짧게 편집된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수평적 관계, 자, 우리 가정에서는 이 부모님과 이 나와의 관계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주는 이 수직적 관계에서를 매저를 맞았다면, 자, 나와 친구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맺는 평등한 수평적 관계에서의 관계 맺음입니다. 자, 이 우정이라는 것은 이 친구와의 이 수평적 관계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감을 의미하면서 우정의 의미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해보며 합니다. 129페이지 내용의 첫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친구와의 우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동양에서 친구란 벗이라는 단어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정이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와의 믿음, 믿을 신자입니다.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된 친밀감, 친밀한 감정을 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정이란 선생님이 또 얘기했듯이 정신적 유대감, 친구와의 사이에서 나누는 유대감을 얘기하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의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며 다른 좋은 것들이 다 가졌다 하더라도 친구가 없는 삶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기존 개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개념, 이 사회적 동물로 인간을 정의했던 거 선생님과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당연히 사회적 동물로 태어나서 친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음이 당연히 욕구되고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족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부자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도 친구는 대단히 필요해 보입니다. 선행은 친구를 향한 것일 때 가장 탁월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난할 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자, 친구와 함께 가면 생각도 행동도 더욱 강해지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동양사상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공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는 꼭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려서 본받고 선하지 않은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합니다. 거칠에만 하고 곧지 못한 사람을 벗하고 아첨 잘하는 사람을 벗하고 빈말 잘하는 사람을 벗하게 되면 해가 된다. 자, 여기서 이 공자의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그 가운데 꼭 스승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이 있다. 공자가 말하는 친구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반구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스스로를 빗대어서 내가 반성해 볼 수 있는 표본,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여러분 교과서 130페이지입니다. 자, 우정의 중요성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정이란 단어를 우리는 학습해 봤습니다. 자, 우정이란 건 우리 친구와 관계에서 맺는 이 정서적 안정감, 친밀감이라고 방금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우정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 한번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면서 따라옵니다. 자,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의 우정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친구는 나의 슬픔을 반으로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살면서 슬프고 기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옆에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여섯 번째 줄, 친구가 있다면 마음도 안정되고 고통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일곱 번째 줄 이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좋은 친구와 도덕적 사귐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를 골고루 여기면서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서로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인격에 훌륭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2번째 줄 동그라미 3 쳐줍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생각해 보면은 친구와의 노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규칙을 처음으로 스스로 규정하게 되고, 이거는 사회적 규칙이라는 단어가 어려서 그런데 놀이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보게 됩니다. 또한 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랑이 초기에 시작된 친구에 대한 사랑이 점점 확대되어서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우리 조상님 중에서 박제가라는 분의 좋은 법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귀는 한번 도움이 되니까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공공할 때 벗을 가장 좋은 벗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허물이 없고 시시콜콜한 관계를 경시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또 요행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처한 사정이 같은 고로 지위나 신분에 얽매일 필요 없고 근심하는 바가 같은 고로 서로 딱한 처지를 잘 이해한 것 뿐이지요. 손을 맞잡고 노고를 위로할 때에는 반드시 친구가 끼니라도 제대로 입고 있는지 또 탈이 없는 잘 지내는지를 먼저 묻고 그런 뒤에 살아가는 형편을 묻습니다. 그러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도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친구의 처지를 안쓰러워하는 진실한 마음과 또 친구와 마음 써준 대한 감격이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자, 박제가가 말하는 이 궁핍한 날의 벗은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 즉 공감해주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귈 수 있는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신분의 필요 없이 근심화가 같은 공부라는 어려운 환경을 같이 처해 있는 친구로서 잘 이해가 된다는 모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서 자,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두 번째 소단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은 선생님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선 기초적인 내용만 쭉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소단원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왕자 이야기,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를 길들여줘.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난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도 찾아야 하고 많은 일을 알아야만 하거든. 어린 왕자는 친구를 찾고 있네요.
자, 사람들은 스스로 길들인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무엇인가를 알 시간조차 갖고 있지 못해. 그들은 상점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걸 사니까.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거야. 내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봐.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생텍쥐버리의 어린 왕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대 때 읽고 20대 읽고 30대 읽으면 각각 의미가 참 다르게 다가오는 동화로서 이 마지막에 여우는 친구를 원하는 어린 왕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다 짧게 자신만의 답변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단원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이 주죠. 첫 번째, 잘못된 친구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두 번째,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스스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먼저 잘못된 친구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못 따라오고 있는 친구 133페이지입니다. 돌아와서요. 잘못된 친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1학기 때 알아봤듯이 청소년기에는 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친구에게 옳지 않은 것을 강요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면 친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그렇다면 친구와의 잘못된 우정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여러분의 각자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친구가 너무 의존적인 친구. 여기 알쏭이 달쏭이라고 나오는데 이 달쏭이란 여자친구에게 이 남자 알쏭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달쏭이가 저한테 너무 의존하고 집착해서 힘들어요. 전 알쏭이가 좋은데 알쏭이 그렇지 않은 것에 서운해요. 이 상황에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둘은 각자 서로 좋아하는 친구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너무 관계가 의존되면 이것은 또 참된 우정이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내가 친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친구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넌 그거밖에 못하니, 그리고 땡땡이가 뭐가 좋다고 그러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니까. 너랑 대화하면 존중받지 못한 기분이 들어.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일방적으로 대화에서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대화에서 너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아마 서운하고 내가 존중받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 우리 학급을 위해 투표하는 학급 회장 선거를 할 때 나는 무조건 친한 너를 뽑아줄 거야 라고 해서 공정성이 없는 처사를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달쏭아, 저번에 땡땡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해. 땡땡이는 내가 숙제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어. 땡땡이를 혼내주고 싶어라고 이 남자친구 알쏭이가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 달쏭이가 야, 그런 친구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각각 문제가 되는 사례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내려와서 135페이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문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단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줄 봅니다. 1번. 자, 먼저 서로를 믿어주고 배려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붕우유신과 교우이신이라는 도덕적 덕목을 통해 친구 사이의 믿음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친구 사이의 신뢰, 믿음이 없다면 이 관계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어려운 개념인 붕우유신과 교우유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삼강오륜, 즉 유교사상 중 하나로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약속, 규칙을 의미하는데요. 삼강오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교사상이다 정도만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선 알아도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삼강오륜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선생님 찾아오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우이신. 자, 요거는 신라의 화랑도의 세소곡의 가운데 하나로서
벗을 사귈 때는 믿음으로 대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8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서로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돼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조언이란 건 일방적인 충고를 절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친구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신중하게 도와주는 것이 조언입니다. 즉,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과감하게 이 친구가 좋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3 해주고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친구입니다. 친구를 너무 경쟁 상대로만 의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친구와 함께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 즉 선의의 경쟁은 함께 실력을 키우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앞뒷 번호인 친구와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뭐 서로 경쟁이 아니고 서로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내가 요번 중간고사 땐 너보다 한번 평균을 올려보겠다 라는 이렇게 동기부여도 하면서 많은 성적의 향상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15번째 줄 동그라미 4, 서로 협력하여 힘을 합칠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바람직한 친구 관계에서는 경제뿐만 아니고 서로 과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서 해결하는 것이 친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고민도 나누고 혼자서 하기 힘든 일도 친구와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친구와 함께 했던 것만으로도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는 참된 우정에 대해서 진정한 친구와 우정에 대한 키케로, 이분은 선생님과 철학창고에서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로마의 대표적인 황제이자 스토아파의 사상가로서 친구에 대한 참된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는 이 책에 키케로라는 분이 친구들의 옳지 못한 것을 요구하지 말며 친구들을 위하여 옳은 것만 행해야 돼. 부탁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도왔고 항상 돕겠다는 열정을 보이고 꿈을 대지 말게나.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충고하고 좋은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가 말하는 행위를 항상 귀담아 듣도록 하고, 자네가 충고하는 경우에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친구로서 솔직히 또는 필요에 따라서 엄중하게 엄하게 충고하거나, 그리고 자네가 엄한 충고를 듣는 경우는 귀를 기울이되 충고를 받은 대로 행하게나 라는 좋은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자, 감사장 만들기는 선생님과 학교에 와서 할 거고요. 자,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친구들 따라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친구들과 우정을 맺기 위한 방법은 대체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우정의 의미, 그 다음 친구의 참된 바람직한 관계, 자, 마지막으로 이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정을 맺기 위한 방법을 이미 여러분 우리 양진중학교 친구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맺기 위한 방법에는 먼저, 자, 다시 지금 집중 흐트른 친구 138페이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진정한 우정을 맺기 위한 방법에는 첫 번째로 서로 예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친구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비밀을 공유한 것을 비밀로 남겨두는 것 등. 자, 여기 나와 있죠. 5번째 줄, 별명 부르기, 물건 함부로 사용하기, 심한 욕설, 비밀 폭로하기 등은 모두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줄 동그라미 2. 자, 친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답니다. 친구와 의견이 다르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에도 친구에게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되 나의 이야기를 정확히, 나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친구의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오히려 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서로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은 마음에 앙금이 남아서 우정이 금이 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6번째 줄. 잘못했을 때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친구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고 솔직담백하게 꼭 사과해야 합니다. 친구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과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용기 내서 사과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앤드류메투스라는 사람의 친구는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에 친구가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와서요. 자, 이제 마지막 친구란 진정한 우정을 위해 친구 간의 갈등 해결. 자, 우리는 갈등 해결할 때 친구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받아주라는 우리 좀 전에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자, 친구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동그라미 1치고요.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친구와 싸우게 되면 이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등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친구를 원망하기만 합니다. 자,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원망하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잠시 멀어진 다음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잠시 멀어지지 않으면 이 친구에 대한 감정만 남고 왜 싸웠는지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친구와 어떤 행동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그 행동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비폭력적인 대화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등이 생긴 친구와 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자, 이어서 얘기해 보면 갈등이 생긴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선 감정을 먼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자, 이 친구도 분명히 싸운 것은 감정이 상했을 겁니다. 자, 친구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친구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의 이야기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존중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친구 또한 나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 것입니다. 반면 욕설만 섬기고 비속어나 이런 게 친구를 비난하게 되면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신뢰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친구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존중을 요청하십시오. 나는 너를 존중해서 이렇게 대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존중하지 않으면 난 너를 존중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해다오 라고 꼭 요청하십시오. 자,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나를 놀리거나 따돌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있는 어른, 학교에는 선생님 계시고 집에는 부모님 계시죠. 전문가, 학교폭력 책임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야,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이게 가만히 놔두면 갈등이 썩어서 더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을 잘 보면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과 이 우정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143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한 거고 나머지 활동과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만나서 교실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이론 수업은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개인적 질문을 해도 좋고요. 우리 클래스룸이나 단톡방에다가 이야기를 남겨주면 어려운 단어나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여러분들 칭찬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